안녕하세요. 5세대 이동통신이 만들어낼 신대륙과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할 박정규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했고요. 현재는 건국대 전기전자과에서 산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5G, 즉 5세대 이동통신이 만들어낸 3개의 고속도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3개의 고속도로가 탄생시킨 세계의 신대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1세대부터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당시에 나타났던 영웅들,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5G 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영감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의 창조자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다양한 상상력과 훨씬 더 다양한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은 만약 오늘이 5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음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토목과에 진학한다. 두 번째, 분당 깡촌에서 농사를 시작하겠다. 세 번째, 고속도로가 생겼으니 더 빠른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네 번째, 부산에서 무역업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 토목공학과를 선택했다면 그건 주변에 질시 정도 따위는 즐겨줄 줄 아는 그런 미래의 엄친아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당 농부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그건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워렌 버핏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또 더 빠른 자동차 개발을 선택했다면 그건 미래의 기술을 선점하는 개척자 타입 일론 머스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업을 선택했다면 고속도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즐길 줄 아는 창조자입니다. 바로 미래의 스티브 잡스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꼭지인 세대별 이동통신의 핵심 개념, 그리고 각 세대별로 탄생한 영웅들, 그리고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휴대폰의 탄생기입니다. 음성일 뿐이었고요. 아날로그 휴대폰이었지만 실제로 이동통신 기술의 모든 핵심 기술은 이 시즌에 탄생합니다. 사실 이 시즌은 엔지니어들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드웨어의 부품과 기술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 다음에 망 사업 기술까지를 모두 다 제공한 회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휴대폰 만드는 애플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인텔에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업자인 AT&T를 몽땅 합친 것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킹왕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성공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에 새로 공헌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의 공식입니다. 1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된 지 10년 후인 1990년 드디어 2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됩니다. 2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어렵고요. 핵심적인 요약만 얘기를 하면 아날로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비록 음성과 문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효율 극대화가 2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세대 이동통신의 세상은 투자가들의 세상이고요. 기술자들의 세상입니다. 이 10배 효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0배 효율이라는 뜻은 망사업자가 10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이 10배의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전기밥솥이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근데 쌀 한 컵을 넣으면 밥 한 공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새로 나온 전기밥솥이 있는데 이거는 쌀 한 컵을 넣으면 밥을 10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당 하는 사람은 10배의 밥을 팔 수 있는 거고요. 쌀 만드는 사람은 10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망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SKT가 있고요. 모든 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게 하나씩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10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개 정도 생긴 거고요. 부자 나라 미국은 한 15개 정도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영웅은 휴대폰을 대중화시킨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기존의 모든 다른 휴대폰 생산업자랑 다르게 개발과 생산을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개발했던 뜻이에요. 영웅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죠. 그 시절에 사라진 것들은 삐삐, 시티폰, 공중전화, 손편지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시기는 엔지니어의 시기고 투자가들의 시대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성공 공식은 딱 둘입니다. 첫 번째, SKT 같은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처럼 휴대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2000년 드디어 3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됐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디어 데이터가 이동통신 위에 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멀티미디어의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2세대 이동통신의 주인이 바로 투자가였고 엔지니어였다면 3세대 이동통신의 주인은 바로 사용자고 부가가치의 시대입니다. PC에서만 동작하던 멀티미디어가 드디어 그 공간 제약을 벗어났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바로 등장한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아이폰이죠. 아이폰 때문에 사라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기, 똑딱이 카메라, 내비게이터, 경쟁자 노키아도 사라졌고요. 이때부터 종이신문은 세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시대부터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은 지식을 외우지 않고 이 시대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3G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야, 음성과 문자만으로 난 충분한데 왜 쓰지도 않는 3G하고 데이터, 멀티미디어 이따위 걸 만들어서 휴대폰 값을 더 올리고 사용료를 더 받아가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최초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과연 성공 공식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스타벅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더 이상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정해진 공간과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스타벅스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뚝딱뚝딱 해서 온라인으로 책가게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시가총액 1500조짜리 아마존 회사의 주인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막 만들어서 시작했다면 이 시대 아마 지금쯤 시가총액 40조짜리 이베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성공 공식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시장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아이폰의 성공 공식은 너무나 중요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폰이 어떻게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떻게 3G의 주인이 됐는지 다음 장표와 그 다음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이 열렸을 때 2세대 이동통신에서의 압도적인 거인이었던 노키아가 왜 mp3나 만들던 애플에 이렇게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대가 마차가 달리던 그런 길이었다면 3세대 이동통신은 사실 일종의 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2세대 이동통신에서 노키아는 너무나 마차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3세대 이동통신이 왔을 때
그냥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손님을 좀 더 싣고 말을 몇 마리 더 올려서 마차를 개선해서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애플은 그 도로에 가장 적합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 차이, 즉 이동통신의 시대가 바뀌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노키아는 2세대에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개혁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3세대 이동통신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사실 아이팟, 즉 MP3로 시작한 회사죠. 보시면 여기에 LCD가 있고 조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아이팟이 그 위에다가 비디오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팟이 생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팟은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을 그대로 밑으로 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이팟이 생겼죠. 잘 보시면 이 아이팟의 형태가 최종적인 아이폰의 형태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플랫폼을 휴대폰이 아닌 곳에서 비디오와 일반 멀티미디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킨 후에 3G라는 이동통신 플랫폼을 그냥 더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던 한국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한국의 MP3 플레이어 메이커들은 항상 계속 더 작은, 더 싼 그런 MP3 플레이어에 집중했었죠. 그래서 시작은 똑같은 MP3였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2010년 4G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4G 이동통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전송 속도입니다. 우리 LTE급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었죠. 10초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이 시대의 의미는 바로 영상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시대가 열림으로써 스마트폰이 방송을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당연히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회사고요. 그 시대에 사라진 것들 혹은 사라져가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9시 뉴스, TV 방송. 원래 80년대는 9시 뉴스가 가장 핫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시 안 되니까 막 8시로 옮기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태고요. 지금은 젊은 애들은 젊으신 분들은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심지어 유튜브로 방송도 보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1세대, 2세대에서는 그렇게 열광을 하고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3세대, 4세대에 가면서 굉장히 보수화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것은 도둑놈들이다. 사용료만 비싸다. 휴대폰 값만 올랐다. 이렇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4G 시대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죠. 첫 번째, 강남스타일이나 BTS 같은 한류를 했었어야죠. 4D 시대의 영상이 뜨면서 빵빵 떴잖아요. 송송 커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축적 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었겠죠.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새로운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 가져다 주는 메리트는 보지 않고 비싸다, 쓸데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3G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매몰돼서 4G의 매력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인 5G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고속도로가 어디로 뚫리는지,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신대륙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요 조그만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바로 2G 이동통신이 만들어냈던 세계입니다.
요 공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규모의 회사가 무려 전 세계에 한 50개쯤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멀티미디어를 올리고 전송 속도를 쭉 올려서 쭉 올리면 바로 3G, 4G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송 속도를 요만큼 올렸을 뿐인데 애플, 유튜브, 뭐 아마존, 뭐 이런 것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줄줄이 탄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전송 속도를 더 올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속도로가 바로 IoT를 향해서 뚫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IoT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이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고속도로는 바로 이쪽 초저지연 통신 쪽으로 뚫립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뒤에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의 첫 번째 신대륙인 초고속 통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G, 2G, 3G, 4G, 5G로 넘어가는 방향이 오직 이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이 부분이 2G였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확장한 부분까지가 3G였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를 높인 게 4G였거든요. 그래서 2G, 3G, 4G까지 이동할 때에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들, 그 변화들을 이해하신다면 이 전송 속도가 기가바이트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더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은 비디오도 이제 3D로 갈 거다. 그 다음 그 증강현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보여질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홀로그램이 나올 거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 부분들은 사실은 분명히 요 부분에서 나오는 새로운 히어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길 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바는 사실 없어요. 자, 이 두 번째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의 그 고속도로의 방향이 바로 사물 인터넷 방향입니다. IoT요. 물론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물 인터넷 개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공한 거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아유, 그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야. 이렇게 지쳤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고속도로가 이제 뚫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성공하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그 멀리 떨어진 전봇대에다가 그 센서를 하나 달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바꿔줘야 되네. 그럼 그 사물 인터넷을 왜 해? 그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배터리 소모가 적게 되는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혼자서 그 센서가 혼자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방법이 구현되고 이제 실현돼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다 좋은데 매달 하나 그 전보산 때 그 하나 저기 꽂을 때마다 한 달에 3만 원씩 페이를 해야 돼. SKT에. 그럼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뭐 100개 정도 혹은 10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뭐 여러분 돈을 내세요. 그러면 수익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개당 그 휴대폰 가격처럼 이렇게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아무리 그 개념이 좋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을 로코스트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직접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기 싫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다가 설치해놓고 하고 이러고 싶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보는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이런 곳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동작을 잘합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간다든가 땅속에 간다든가 휴대폰이 안 되는 곳에서 간다든가 어디 저쪽 산속에 어디 그 휴대폰 안 터지는 곳 이런 데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통신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구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즌이 온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철새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철새가 맨날 날아다니네? 그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철새가 날아다녀도 이 철새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도로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그 없었어요. 없으니 안 되는 이유 투성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물 인터넷에 관련한 그 많은 다양성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물 인터넷이 예전처럼 그냥 말장난이 아닌 거고 이제는 산업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5G의 고속도로는 초저지연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 초저지연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영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메인 앵커가 현장에 나오는 리포터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현장 리포터가 몇 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조금 전에 확진자가 또 확인됐죠? 네, 조금 전에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좀 전 동영상에서 한 2초 정도 지연이 발생하는 걸 보셨죠? 다음 보실 동영상에서는 영국에 있는 손흥민 선수하고 한국에 있는 어린이가 화상을 통해서 축구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4G 세대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지금 같은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G의 초저지연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가상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준아, 볼 한번 쳐봐. 형 막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초저지연이 없이 예전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원격으로 심장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서울에서 심장수술을 했는데 런던에 있는 사람이 2초 있다가 칼이 움직이고 다시 1초 있다가 칼이 움직이고 다시 1초 있다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원격 수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 잘라진 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초저지연 상태라면 심장 수술을 마치 내가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바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또한 상상해 봅시다. 내가 자율주행차를 쭉 타고 가는데 자율주행차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정보를 받아가면서 길을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정보가 2초 있다 주네. 도로에서 사고 납니다. 파란불인 줄 알고 건너가는데 이미 빨간불로 바뀐 거죠.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 즉각 반응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원격 심장, 무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굉장히 그다음에 무슨 양산, 생산, 자동 생산, 무인 생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들이 이제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새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 나오는 애플이고 새로 만들어진 유튜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5G의 큰 세 가지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 디렉션이 만들어내는 큰 세 가지 새로운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3G, 2G, 3G, 4G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계속 투덜거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투덜이를 먼저 멀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투덜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투덜이를 멀리하자. 자, 두 번째, 상상하세요. 상상하면 그 상상이 바로 여러분의 세상이 됩니다. 누군가에서 배워서, 상상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덕후가 되라. 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